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음식, 운동과 동일한 레벨로,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한 게 라고 이번에 처음 발표를 했거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보만이원 종로점 대표원장이고요. 구독자 25만 명 채널 당뇨스쿨 유튜브 채널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을 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당뇨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저의 새로운 신간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책에 잘 담아두었습니다. 오늘도 당뇨 졸업에 대한 많은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에서 당뇨를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맞아요. 보통 한의원 진료라고 하면 통증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런저런 진료를 하다 보니까 만성질환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중에서도 당뇨가 잘 안 낫는 병이기도 합니다. 양방에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약을 줘도 한 70-80%가 굉장히 그 목표 범위 이내로 조절이 잘 되는 반면에 당뇨는 28%밖에 조절이 안 돼요. 약을 먹어도 굉장히 조절이 잘 안 되는 질환인데 한 방으로는 좀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당뇨 공부를 시작하고 당뇨를 진료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한의학으로 접근했을 때 당뇨 치료의 강점은 아무래도 개개인적인 그런 특성이나 아니면 체질적인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조건 음식 줄여라, 운동해서 살 빼라, 이게 보통 당뇨가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안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살을 뺄 필요도 없고 운동을 더하면 너무 지치고 기본적으로 좀 한의학에서는 이제 소음인 체질들인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선천적으로도 마르고 약하기 때문에 음식 줄이고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체력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당은 안 잡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개인적인 체질과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로 한의학이라서 한의학의 강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끼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너무 음식과 운동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는 하는 게 먹으면 올라가고 운동하면 떨어지니까 음식, 운동이 제일 중요하구나 해서 거기에 너무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관찰하다 보면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 수면이나 스트레스 이런 요인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음식, 운동에 치중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이형당뇨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 아는데 보통 그 검사를 하지 않다 보니 시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 있거든요. 않다 보니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형당뇨라고 당연히 생각하시는데 알고 보면 췌장이 떨어져 있는,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뇨를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당뇨는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해야 합니다 라고 알리고 있는 거긴 한데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졸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상에 큰 이득이 있거든요. 근데 당뇨를 평생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핵심은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수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다행히도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음식, 운동과 동일한 레벨로,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한 게 수면이다 라고 이번에 처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 음식, 운동에다가 수면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수면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많이 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안정하면 불면이나 수면 장애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혈당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수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중요합니다.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높아지고 안 잡히고 하거든요. 수면과 스트레스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뇨 졸업이 정말 가능한가요? 졸업한다는 거는 당뇨 관해를 우리가 당뇨 졸업이라는 용어로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당뇨 관해에 정의가 있어요. 당뇨 관해는 당뇨약을 끊고 6개월 이상 당활수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상태거든요. 물론 완치라고 하면 당뇨약 다 끊고 5.6 이하로 정말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면 좋지만 그래도 관해를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상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관해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관해를 저희는 당뇨 졸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뇨의 심각성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거를 정말 체감을 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봤을 때만 해도 분명히 당뇨 환자 500만 명, 그리고 전 단계 1500만 명, 합치니까 2000만 명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통계를 봤을 때 또 늘었더라고요. 당뇨병 환자 600만 명.
그리고 전 단계 1600만 명, 합쳐서 2200만 명.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 애들 빼고 성인은 또 그 중에 또 일부일 텐데 2200만 명이 당뇨 관련된 인구, 전 단계랑 당뇨 포함해서 당뇨 관련된 인구라고 하니 너무 많다.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도 문제입니다. 몇 억 단위로 지금 당뇨 환자가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본 어떤 논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당뇨를 관리하려고는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당뇨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사회적인 비용, 개인적인 이런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관해에 대한 이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문의 서론 내용을 봤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두 번째는 혈당을 잘 조절해도 합병증이 오더라.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병증이 오면 사실 양방에서도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발가락이 괴사되면 절단해야 되고, 심장이 망가지면 투석해야 되고, 눈이 망가지면 또 실명하게 되잖아요. 근데 혈당이 높으면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혈당이 낮아지면 합병증이 안 와야 되는데 현실에선 그렇지가 않거든요. 혈당이 조절 잘 되는 분들, 당화혈서가 5점대, 6점대 초반 이런 분들도 합병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예전에는 한식 위주로 먹고 가공식품 안 먹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고 살았죠. 자동차도 없고 그다음에 가전제품도 없다 보니까 몸을 많이 써서 살고 또 노동 자체도 움직여서 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는 거는 이제 칼로리도 높아지고 뭐 먹을 것도 많아지고 가공식품도 많아지는 반면에 활동은 적어지죠. 앉아서 일하고 그리고 집안일도 예전보단 많이 줄고 또 걸어다닐 거리를 다 차로 이동을 해버리고 하니까 음식은 뭔가 더 많이 먹고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활동량, 운동량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아까 얘기 나왔던 수면, 만성적으로 수면 불량과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당뇨 인구가 계속 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무서운 당뇨합병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뇨합병증에는 크게 급성과 만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급성 합병증에는 대표적으로 저혈당이 있어요. 우리 저혈당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이게 방치되면 뇌사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평소에 잘 체크도 해보시고 자각 증상이 있으면 대처도 잘 하셔야 되고요. 가장 관심 있는 건 만성 합병증이죠. 만성 합병증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미세혈관 합병증, 그다음에 대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일 때 잘 관리하지 못하면 대혈관 합병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만성합병증에 또 세 가지가 있죠. 망막병증, 말초신경병증, 신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각각 눈, 콩팥, 말초신경과 관련된 합병증입니다.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말초신경병증으로 많이들 오세요. 아무래도 말초신경병증은 초기부터 본인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면 발이 저린다거나 시리거나 찌릿하거나 뭐 쥐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좀 심해지면 감각도 떨어지고 하는데 이건 일상에서 내가 느낄 수 있고 또 겁도 나고 또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일 때들 많이 오시고요. 망막병증은 사실 자각 증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망막병증 검사를 해봐야 좀 더 정확한데 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못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